안녕하세요. 디자인 스케치 황수민입니다. 자, 이번 주는 냉장고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뭐 굳이 냉장고로 한다고 해서 냉장고를 뭐 잘 그리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보다 부피가 훨씬 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2점 투시하고 3점 투시를 섞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3점 투시긴 한데 시점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약간 아래서 위로 보는 정도의 시점을 가지고 3점 투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응용해서 그릴 거고요. 왜 이렇게 응용해서 그리냐면 사람보다 이제 큰 제품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요즘 나오는 스타일러라든지 냉장고 내지는 저기 옷장 내지는 뭐 붙박이장 같은 그런 가구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사람 평균의 신장보다 뭐 우리나라 평균 남자가 뭐 174 정도 되는데 보통 2m 정도 돼요. 180부터 2m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시선보다 약간 높은 정도겠죠. 그래서 3점 투시로 아래서 위로 보는 시점에 3점 투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림에서 표현되는 거는 한 2점 투시 정도에서 표현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 두 개를 응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요. 시점은 지금처럼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차가 그려져 있어서 이게 이제 시점이 아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냉장고 이 사람을 174라고 보면 냉장고가 1800에서 2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좀 너무 가까이 그렸는데 자, 이 정도에 떨어진다고 보면 시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뷰로 그리면 거의 2점 투시 정도에서 그려질 거예요. 2점 투시인데 어쨌든 얘가 입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이제 그 기준을 갖고 그리면 요런 이렇게 해서 이제 2점 투시 뷰에서 보이는 3점 투시라고 뭐 굳이 설명하자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A4G 사이즈에서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잡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보다 큰 제품을 그릴 때 뷰의 선택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스케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 자기보다 큰 물체를 그릴 때는 큰 물체의 끝단 높이 부분이 되겠죠. 이 높이 부분을 일직선 수평선상에 맞추고 하단부의 위치를 130도에서 140도 정도 사이로 박스를 잡아주고 1과 2 정도의 넓이 정도로 박스를 잡아주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적응돼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높이에서 보여지는 이제 스케치 뷰가 되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보는 제3자로 하여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뷰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의 가상선상을 그릴 때는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고 팔과 팔꿈치, 어깨 등에 힘을 주고 어깨나 팔꿈치로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약한 선으로 스케치의 기준 그 선을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때는 최대한 손목이 책상 바닥에 닿지 않게 띈 상태에서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해서 선을 최대한 천천히 어깨를 써서 아래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그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가로선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손에는 힘을 빼고 손목과 손에는 힘을 빼고 테이블에 닿지 않는 정도에서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해서 보조선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 선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보조선들은 어차피 나중에 실선으로 강하게 스케치를 마무리할 때 거의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최대한 약하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형상을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스케치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케치에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레이아웃에 메인으로 그리는 스케치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가 되면 여기서 휴먼 스케일이라는 개념으로 스케치에 보조되는 그런 조건을 걸어주면 훨씬 더 이 스케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스케치의 메인 부분 주변이나 그 근처에
사람 사이즈의 이미지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실제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이 디자인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지금 그리는 냉장고에서는 앞문과 뒤에 바디까지 이어지는 경계,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파팅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을 가장 진하고 강하게, 시점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시점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파팅 라인을 가장 강하게, 라인 두께 조절을 생각해 가면서 아래로 내릴수록 힘을 빼고, 윗부분이 제일 진하고 강하면서 점점점 내려올수록 약해지면서 가늘어지는 형상으로 라인을 정리합니다. 하단부 역시 빛이 왔을 때 그림자가 제일 많이 맺히고 어둠이 생기는 라인이기 때문에 하단부에 생기는 문의 아래쪽 라인을 가장 진하고 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지금도 시선이, 아랫부분 중에서도 시선이 이 부분이 제일 진하기 때문에 약하고 가늘은 라인에서 점점점 진하고 두꺼운 라인으로 표현을 해주면 가장 입체감도 살면서
그림의 무게감이 하단에 쏠려서 안정적인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펜으로 선 굵기의 조절을 할 때는 같은 곳에 정확하게 덧칠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빨리 그리는 것보다는 선이 좀 흔들려도 천천히 내가 펜을 컨트롤하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그리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필력이 생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이제 생기는 절단면이기 때문에 가장 진한 강도로 강하게 찍어 그리지만 선의 굵기는 최대한 얇게, 이 앞쪽 시선이 가는 라인보다는 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하단부 또한 그림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끝단이기 때문에 두껍고 진하게 자,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또한 진하게, 그리고 그림자가 퍼지는 부분은 약하게, 가늘고 약하게 선을 정리해 줍니다. 자, 빛을 받는 앞부분도 희미하고 약하고 가는 선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자, 이 파팅 라인을 기점으로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줍니다. 자, 제일 멀리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빼고 제일 가는 선으로 정확하게 라인을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하단부 또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하지만 가는 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가늘지만 강한 선으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랑 자연스럽게 맺히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강조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박스의 외곽이 이제 잡혀지면 이제 디테일한 면을 잡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자가 생기거나 면이 꺾이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 훨씬 깊이 있는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냉장고에서는 가로측에서 꺾어지는 부분의 알이 가장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알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조선이 처음에 들어가 있는 기점이 알의 만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보다 알의 크기에 맞춰서 그것보다 안쪽에다가 보조선 정도의 느낌으로 똑같이 선을 내려서 파팅 라인과 평행하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알이 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을 정리할 때 이중으로 라인을 잡았는데 그 아래쪽 라인에 맞춰서 선을 보내줍니다. 자, 보조선과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똑같은 위치에 같은 힘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뒷부분도 돌아나가는 알이 있기 때문에 자, 외곽선하고 평행하게 보조선 정도의 강도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면서 형상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 눈에는 지금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약간 삐뚤어져서 이렇게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림자가 맺혔다는 걸로 표현하면서 그림을 보정해 주겠습니다. 굳이 여기를 다 메꿀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면에는 아랫부분 똑같이 라인을 하나 붙여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해칭선으로 사선으로 넣어서 음영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음영 마찬가지, 음영도 메인선보다는 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는 선으로 일정한 굵기가 일정한 굵기에서 촘촘하게 시작을 해서 중간쯤에서 반사광을 표현해 주면서 약간 간격을 벌려줬다가 중간 마지막부터는 좀 더 촘촘하게 선의 폭을 줄여서 마무리를 해가는 해칭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해칭선을 하는 방향은 이 형상 자체가 Y자형, 큰 완곡한 Y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이는 해칭선이라는 개념으로 해칭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선 정도로 아래 되는 면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파팅과 그 다음에 하단부 위아래가 나눠지는 문의 파팅을 그리기 위해서 기본선을 그릴 때 위에서부터 긋지 말고 지금 이렇게 R을 표현해 주느라고 간격, 메인선보다 간격을 조금씩 벌려준 것처럼 보조선을 먼저 메인선보다 좀 아래쪽에다가 위치를 하나씩 다 잡아 주시고요. 자, 거기서부터 진하게 메인 파팅 라인을 표현해 줍니다. 자, 이때도 손목보다는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로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좀 얇고 희미하게, 대신 여기 있는 메인 그 파팅 라인보다는 좀 더 약하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메인과 외곽선의 중간 정도 굵기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R이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굴려주면 훨씬 좋은 라인이 되겠죠. 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중간 이제 위와 아래의 문에 대한 파팅인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하나 붙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왼쪽에서부터 희미하게 오른쪽으로 올수록 좀 더 진하게, 자, 그리고 R 구간이 오기 때문에 R 구간에서는 라운드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훨씬 좋은 완성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선을 그릴 때는 세로선보다는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선이 좀 두껍게 보이는 경향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에도 살짝 돌려서 문 끝단이 R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요. 자, 진하고 굵지만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윗부분만 좀 진한 라인이 살아남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지막 끝단은 살짝 위아래로 R을 줘서 문이 분리됐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라인 처리법입니다. 자, 그럼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문 자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진한 선이 있으면 앞에 희미하게 선 하나를 보조선을 붙여서 R이 타고 넘어간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가로로 해칭선 이런 걸 넣지 마시고 그냥 힘을 빼고 세로로 쭉쭉 그어서 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스케치 방법입니다. 자, 이러고 다시 끝마무리를 진한 선으로 가늘고 진하게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끝 라인도 라운드를 주시고요. 아랫부분도 라운드를 표시해 주시면 훨씬 깊이감 있는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윗부분도 R이 있기 때문에 중간 표현을 한번 라운드를 돌려서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도 보조선을 지나서 바팅 라인이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제품에서 보이는 디테일한 파트라든지 면적들을 이제 표현해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단부는 좀 더 굵고 진하게 빛이 안 받는 부분을 고려해서 안 받는 부분은 진하고 강하게, 자, 이런 파트류에서는 선이 굵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하고 이런 요즘 이제 가전제품은 굉장히 그 유광으로 고광택 하이글로시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전면부에 LCD 디스플레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LCD 디스플레이를 표현해 줄 때는 반사가 돼 있는 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유해해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면도
반사되는 반사광면을 마치 제품의 일부분인 양 강하지만 아주 얇은 선으로 붙여서 표현을 해주면 실제 그림에서 생략과 강조가 되는 효과로 보여져서 제품 표현을 할 때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해칭선은 물체에 들어간 해칭선과 각도를 다르게 해서 수직 내지는 90도 정도에 대한 이격을 가지고 똑같이 시작 부분은 진하고 중간 부분은 반사광 영역처럼 살짝 간격을 벌려줬다가 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다시 강하고 진하게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정리되어 있는 스케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림자의 밀도는 물체의 해칭선 밀도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해서 물체와 그림자에 대한 차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메인 부분에 대한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반사광 영역 표시를 해주시고, 자, 보조선으로 들어갔던 부분을 파티마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섹션 라인이라고도 하겠죠. 섹션 라인을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기존에 그렸던 라인을 이용하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는 보통 특히 볼펜 스케치 같은 경우는 가늘은 선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볼륨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줄 때 이런 섹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힌지 부분을 표현할 때는 힌지의 축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해주고 열리는 방향으로 회전 화살표를 그려준 다음에 열리는 각도를 표시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의 메인 스타일링이 완료가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뷰는 기본적인 사람의 시점 높이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보다는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제품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형상과 비례를 알 수 있는 크기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디테일한 건 솔직히 보여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의 레이아웃을 잡을 때 메인을 가장 크고 우측 쪽에 위치를 잡고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이쪽 하단부에서 뭔가 디테일 요소를 받아올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 눈높이에서 그대로 끄집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스케치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디테일한 걸 그릴 때는 메인 스케치의 뷰의 방향이 화지의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 화지의 중심에서 왼쪽에 그릴 때는 다시 방향이 화지의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뷰를 틀어서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부에서 있는 지금 그리는 부분은 냉장고 하단에 있는 높이 조절 발입니다. 이 높이 조절 발을 이제 확대를 해서 그릴 때는 주변에 있는 라인들은 최대한 희미하게 그려주고 제일 중요한 이 높이 조절하는 발에 대한 형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하고 간결하게 선을 표현해주고 이 메인 이 발 부분만 강조해서 그리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디 있는 부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스타일링에서 그렸던 부분에 원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검정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그리고 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달아준다면 보는 사람 하여금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빛이 받고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림자가 져 있는 것처럼 진하고 두꺼운 라인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 자, 마무리는 희미하게 생략하는 것처럼, 자, 이 부분도 물론 바닥에 붙어 있어서 가장 진한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은 최대한 얇고 강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얇고 강하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자, 그림자가 깔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높이를 생각하셔서 해칭선을 표현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 뭐 빛은 메인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쳤지만, 자, 이쪽 디테일한 부분은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해칭선과 그림자의 높이를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해칭선도 끝까지 뭐 다 해줄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가면 왼쪽으로 갈수록 생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세레이션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중앙 부분만 좀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 아랫부분에 있는 발의 부분에서는 가장 강하고 두껍게 그림자가 진 부분을 표현해서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나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형상을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의지를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가장 진하게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이 오는 방향을 고려해서 한쪽 면만 진하게, 그리고 센터를 넘어가면 반대가 되겠죠. 자,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해지게. 자, 여기도 해칭선으로 표현을 조금씩 해주시고요. 자, 물체에 쓴 해칭선과는 각도를 틀리게 해서 분리를 해주시는 표현을 해주면, 그림자와 이제 제품이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칭선으로만 표시된 부분은 이제 섹션이 어떻게 됐는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섹션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되는 이 발에서도 섹션을 줘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중심부에 발이 있다는 가상의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희미하게, 그래서 총 한 번 회전할 때 360도니까 한 5번 정도, 1080도 정도 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선을 보여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형상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그려주는 도면 같은 개념, 정면 뷰를 하나 그려주는 것도 스케치를 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부분은 최대한 진하고 두껍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칭선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운데 부분은 진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간격을 넓혀서 여유를 갖게 해주면 보는 사람을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해칭선은 그림자선과 각도를 이격을 시켜서 구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빛이 왼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치는 부분의 면을 좀 더 진하게 마무리를 짓고 빛을 받는 부분은 희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부가 하나 표현이 되면 이제 뭐 중반부에서 열리는 문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디스플레이 창을 좀 더 확인해 줄 수 있게 이쪽에 왼쪽에 그릴 때도 항상 왼쪽 상단은 좀 공간을 남겨두고 마지막이나 처음 시작할 때 이 스케치를 하고 있는 제품의 타이틀이나 제목 같은 경우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이 스케치 레이아웃을 잡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은 그림자가 생기는 라인이기 때문에 다른 라인보다 좀 더 진하고 굵게 자, 윗부분에 제일 진하고 점점 내려오면서 희미해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사용한 보조선을 이용해서 이 제품에 갖는 가장 큰 외곽에 있는 알들을 표현해 줍니다. 이런 보조선을 쓸 때는 항상 손목에 힘을 빼고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해서 그린다는 생각으로
좀 더 진한 선으로 단차를 표현해 주고요. 베젤을 그려주고 빛이 이번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반사광 리플렉터를 표현을 해주고요. 해칭선으로 베젤을 표현해 줍니다. 자, 반사광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저장된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류들을 비치는 반사광 내에서 이제 비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같은 방향의 해칭선으로 베젤이 시작되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해칭선으로 끊어주면 난반사가 되는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주변에 보면 자, 윗부분에 문이 열리는 힌지가 있는데 이 힌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고요. 문이 열렸을 때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문이 열렸을 때이기 때문에 문의 일반 면적과 두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스케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문의 모서리 부분을 좀 둥글려서 알이 들어간 걸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단은 진하지만 연결 부분은 실제로는 닫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이 시작되는 부분만 진하고 희미하게 선을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빛은 항상 똑같이 오른쪽에서 계속 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라인보다는 안쪽에서 꺾어지는 이쪽 라인이 훨씬 더 진하고 강조되는 부분이 되고요. 냉장고 문이 열렸을 때 안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베젤이 있기 때문에 실링이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실리콘이 이제 흰색인 경우도 있고 어두운 색이 있지만 볼펜 스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그냥 선을 굵게 그린다는 생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형상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실링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강약도 강약이지만 굵기 조절을 최대한 잘 해서
일정하게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검정색으로 칠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생략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래로 내려야 하는 부분은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고 두께만 표현해주고 정리합니다. 항상 스케치를 할 때는 빨리 그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펜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천천히 손을 써서 내가 얼마만큼 이 펜을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느끼면서 연습을 해야지 휙휙 빨리 그린다고 이제 손을 이렇게 날리듯이 쓰면 컨트롤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어떻게 선을 쓰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수정하면서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를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잘 그리려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게 맞지만 지금 있는 거를 잘 그리려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릴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리겠다라는 방향을 놓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선을 써서 내 손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를 충분히 느껴가면서 스케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두께 표현이 되고 힌지의 락 부분 표현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섹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센터 섹션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리는 표현도 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윗부분에 오픈이라고 써주셔도 훨씬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용자보다 크기가 큰 대형 가전 중에 하나인 냉장고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큰 그 제품을 스케치할 때는 항상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런 휴먼 스케일의 이미지를 하나 살짝, 이건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아, 이거 그냥 누가 봐도 뭐 사람이구나 라고, 아, 사람 크기에 이 정도 크기구나 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그릴 때는 가로 세로 비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례 자체가, 지금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세로 비례로 직사각형에 가까운데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례로 그렸다 라고 하면, 이건 이런 대형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라 김치 냉장고 같은 낮은 쉐입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인체 스케일을 또 맞춰서 그렸다고 치면 굉장히 가로로 길어져 있는, 지금까지 나와있지 않은 그런 냉장고를 그리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작은 물체도 작은 물체지만 이 큰 물체 할 때는 그 형상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례가 잘 맞아 있는 걸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는 이 박스의 어, 보조선과 그다음에 시선의 눈높이 뷰를 어디 선에 맞춰서 먼저 그릴 건지를 결정하고 이 가상의 박스를 먼저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인의 이제 스케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중하단에 가장 크게 그리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디테일이라든지 정면, 탑, 뭐 측면, 뭐 이렇게 되는 그 뷰를 이제 하나씩 조그맣게 그려서 비례가 이 메인으로 그린 스케치보다는 좀 작은 느낌으로 좌측 중간과 하단에 그려 주시고요. 항상 좌측의 상단은 타이틀 존으로 해서 이 물체에 대한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타이틀을 써주시고 하면 가장 좋은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릴 때는 이 뷰의 방향이 화지의 중심으로 올 수 있게, 자, 지금 이 큰 스타일링한 아이디어 스케치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자, 이쪽에 디테일로 그려져 있는 부분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게, 그리고 아랫부분도 자, 이렇게 바라보는 구도를 가질 수 있게 배치를 해서 스케치하는 연습을 하면, 스케치도 중요하지만 이 스케치를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스케치에 화지, 지금 A4이긴 하지만 어느 화지를 하든지 간에, 자, 이렇게 봐도 2배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봐도 이쪽이 1이라고 볼 때 여기가 1.5에서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 정도가 어느 정도 공간을 갖고 비어 있게 만든 다음에 이 공간을 향해서 주변에 그리는 이 스케치들이 마주보는 형상으로 그려지면 굉장히 안정적인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가전제품 중에서 좀 큰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제 냉장고를 그려봤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고 이제 이번 주에 하실 때에는, 아마 저번 주에는 이제 뭐 가구나 뭐 이런 쪽으로 제가 과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자제품 종류로 해서 사람 사이즈,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뭐 냉장고라든지 뭐
대형 세탁기, 건조기 뭐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천정형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 정도, 이게 일반 성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전자제품이면 뭐든지 어느 거든 다 그리시면 되고요. 그걸로 해서 똑같이 한 10장 정도 A4지에 오늘 이제 레이아웃 잡으면서 스타일링 스케치까지 이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그림을 이제 스케치를 하셔서 진행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연습을 할 때는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연습이 돼서 손에 익으면 빨리 그려지는 건 당연히 빨리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이 연습할 때 버릇을 잘 들여놔야지만 나중에 진짜 고치고 싶어도 이게 버릇이 한번 잘못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펜을 잡을 때 되도록이면 테이블에 손목을 지지하지 마시고 어깨하고 팔꿈치에 힘을 주셔서 손목을 테이블에 대지 않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빨리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의도로 그릴 건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내 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서 천천히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내 손으로 그 형상을 그리고 있는지, 이게 수시로 계속 피드백을 자기 스스로한테 느끼면서 연습을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계속 이제 과제 뭐 양이 저는 이제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